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13%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이닉스 오늘 갑작스럽게 급락이 좀 연출되고 있었죠. 자, 보시다시피 개파락으로 출발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 120선마저도 무시하고 내려가고 있는 이런 구간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를 일단 하이닉스 어떤 부분까지도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오늘 만약에 이 구간에서 끝난다라고 했을 때는 내일과 모레까지 해서 급반등 충분히 연출될 수 있는 그만큼 지금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까지 빠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왜 그러냐면 하이닉스 앞전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급락이 연출되는 장대 음봉이 출현한 이후로 이렇게 상승세가 다시 한번 유지가 되면서 거의 이 하락이 출발했었던 구간까지 튀어서 올라오면서 저항에 부딪혔었던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지지가 연출됐었던 구간이 이탈되고 나자 저항으로 바뀌는 구간이 분명하게도 있었고, 자, 이렇게 급하게 빠지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급하게 튀어서 올라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때 당시도 보시면은 급하게 빠지면서 바로 60선에서 지지를 받아놓고 튀어서 올라오면서 반발 매수세로 인해서 21선 부근까지 튀어서 올라왔었던 상황.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장대 음봉으로 빠져버리자 이틀 연속으로 또 이렇게 튀어서 올라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락 연출되는 구간에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지가 연출됐었던 구간까지 내일이랑 모레까지 해서 튀어서 올라오면서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위클리 만기일인 목요일을 기점으로 한번 이렇게 급반등세를 줄 수가 있는 구간인데, 만약에 내일 음봉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요, 내일까지 빠져놓고 추가적으로 모레하고 글피까지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렇게 무섭게 보일 수가 있는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지가 연출되고 있는 구간이 이제는 저항으로 바뀔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단기적인 거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오늘 매수 타점을 만약에 잡아가셨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 밀릴 것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잡아가실 분들은 1차로 잡아가고 추가적으로 음봉이 나오는 구간에서 2차적인 매수. 자,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를 챙겨가시는 게 맞다라고 일단 단기적인 추세 같은 경우에는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어쨌든지 간에 하이닉스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창신 메모리 쇼크라고 이야기하면서 465% 폭등을 보여줬었던 창신 메모리 쇼크에 대한 내용의 이슈가 터져줬었고, 자, 이런 부분은 사실 이 하락에 대한 그냥 하나의 명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하이닉스 이렇게까지 많이 꺾였는데 지금 원래 300만 원짜리 하던 주식이 지금 반토막이 나고 있는데 정말로 이제 끝난 겁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우리가 아직까지 볼 수 있는 그 기간값을 일단 좀 다르게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하이닉스의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1월 달에 있는 중간선거 이전까지 해서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데이터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하이닉스 지금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특히나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약간 변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건데,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해 주겠죠? 하이닉스 갑작스러운 급락 연출되느라 깜짝 놀라셨던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구간 명백하게도 이 기회의 구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낙폭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이 기회의 구간을 잡고 나서 다시 한번 시원한 상승세 좀 보여줘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기회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기회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가 이 개인 투자자분들께 자동으로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의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엄청나게 매수를 들어왔었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이 영상 시청하실 수 있도록 댓글에 기회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고, 자, 일단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 우리가 어떤 부분부터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요, 지금 이 시장 종합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의 포지션 변화 중에서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것은 코스피 쪽에서 엄청난 매도세를 쏟아냈었던, 현물 쪽에서의 매도세를 쏟아냈었던 이 외국인들이 보시다시피 선물 쪽에서도 연이은 매도세를 쏟아내고 있는 최근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총 누적으로는 아직까지 4조 가까운 선물을 들고 있는, 그러니까 상방 포지션을 들고 있는 외국인들인데, 자, 이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특기할 만한 물량은 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중이고, 자, 이 풋옵션 쪽을 한번 지켜보시면 보시다시피 이 순매수를 매도세를 좀 쏟아냈었던 오늘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풋옵션에서의 매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상방 베팅이 아니라 하방 베팅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요 하방 베팅에 대한 부분을 보시다시피 196억 정도를 정리해서 외국인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락에 대해서 강력하게 베팅을 하는 것을 살짝 지금 매도세를 가져가면서 이 상방을 살짝 우리가 보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인데, 자, 얼마 전부터 선물 쪽에서 이 매도세를 계속 쏟아냈었던 외국인들인 만큼, 자, 우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위클리 만기일인 목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적인 이 풋옵션 쪽에서의 매도가 쏟아져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도 아직까지 664억 정도를 매수해서 들고 있는 이 풋옵션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옵션에서의 매수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무한대로 갈 수 있다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슬슬 정리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바닥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지점이면서, 자, 보시다시피 주식 선물 같은 경우에도 매도세를 쏟아내고 있는데, 달러 선물은 매도를 쏟아내면서 달러 쪽에서의 매도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좀 종합을 해보자면은 전체적으로 많이 매도세를 쏟아냈지만은 그 와중에 어떤 것은요, 여러분들, 하방 베팅을 꽉 쥐고 있었던 풋옵션 쪽에서는 매도세를 쏟아내면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클리 만기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면서, 자,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 일단 이 가격대에서의 이 저항이 강력하게 형성이 됐었던 최근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튀어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저항벽에 가로막힐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인데, 일단 지금 이렇게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쪽에서의 쇼크가, 그러니까 지금 뭐겠습니까? 이 중국 쪽에서 AI 패권 다툼에 있어서 이 창신 메모리가 상장되면서 465% 정도 폭등을 보여줬었고, 대체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그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급락이 좀 연출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이 코스피 쪽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나도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것은 그냥 명분이 필요했었던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자, 블룸버그 쪽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IPO는 실패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국 자본시장의 한계를 지적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공모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이 됐었다라고 지적을 했었던 블룸버그 쪽인데,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상장할 때 가격을 10,000원에다가 상장시켰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 기업 가치 자체가 예를 들면 100,000원에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요, 이 프리미엄을 제외하고서라도 그냥 기업 자체가 100,000원짜리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는 그냥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모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는 것은 반칙이지라는 그런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던 블룸버그 쪽에 분석이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하락에 대한 그냥 명분이 필요했었던 구간이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면서, 자, 그럼 도대체 왜 빠졌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 하이닉스가 최근에 보시다시피 이때부터 시작해서 20선 깨주면서 이렇게 하락이 발생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투심이 악화가 되어 있는 그런 구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만 올라 치면은, 만약에 오늘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가신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튀어서 올라오면서 이 저항벽으로 볼 수 있는 178만원에서 180만원대의 저항에 부딪힌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하게도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상승하고 있을 때의 눌림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락하고 있을 때에 더 빠질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의 눌림목, 우리가 이 반등 포인트를 잡아가고 있는 구간의 최근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자, 이 추가적으로 급락이 연출되면 어쩌지라고 하는 그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바로 지금 투심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차트가 좀 왜곡되어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음봉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딱 요런 식의 음봉이 떨어지고 있었던 지금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요런 식의 음봉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내일도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빼지는 케이스에서는 내일 모레 아무래도 빠르게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가 있으면서 글피까지 해서 이렇게 튀어서 올라온다고 했을 때는 이 저항벽 178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말씀드렸었던 저항벽에 가로막힐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1차 매수를 오늘 들어가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내일 2차 매수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평균 단가를
단가를 이 언더로 낮춰놓고 이렇게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매도로 일단 챙겨가시는 구간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중간 선거 이전까지 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왜 그러냐면은 이 6월 2일 날까지 해서 이렇게 튀어서 올라왔었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바로 이 지방선거 6월 3일 날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까지 이렇게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6월 19일 날 넥스트레이드 시간에서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시작을 좀 했었지만은 딱히 고점을 높여주지 못했었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6월 3일 지방선거 이전까지 해서 국내 증시 많이 올라왔었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11월 달에 미국 쪽에서 중간 선거 있으니까 그 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공화당 승리해야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은 이미 예전에 좀 해드렸었어요. 자, 보시다시피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지금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이게 외국인 미국 페이지다 보니까 자, 아무래도 이렇게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통령 임기 2년 차는 대통령 선거 주기 4년 중에 국내 주식 시장, 자, 어떤 시장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미국 시장이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 국내 주식 시장 수익률이 가장 저조한 시기와 겹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지금이 2년 차고 트럼프 대통령,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표로 잘 정리를 해놨었는데, 주목해 봐야 되는 점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바로 이 에버리지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평균 값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8%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는 첫 년도에는 10% 정도, 그러면서 두 번째 년도, 지금이 2026년도 두 번째 년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1%대를 기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이유가, 자, 보시다시피 평균 17%를 무려 상승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7% 정도 올라가는 이 대세 상승장 바로 내년에 아무래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냐면, 올 한 해 동안은 어떤 구간으로 삼아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늘 중장기적인 상승을 위한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이 대비를 해 나가야 되는 하반기라고 보시면 되고, 자, 앞으로 6개월 동안에는 이 박스권 횡보 과정을 거쳐줄 수 있을 확률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는 낙폭이 일단 진정된다라고 해서 V반등으로 꺾어서 올라간다라는 그 기대감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보다는, 자, 어떤 것까지도 생각해 봐 주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대칭으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거쳐갈 확률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준다고 했을 때는 이 시기 자체가 일단 내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접근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이 윗단에서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이 윗단에서, 특히나 이 윗단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 V반등으로 꺾어서 올라가면서 받아줄 만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딱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일단 횡보 과정을 만들어 내봐주는 박스권 횡보 과정을 거쳐준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줄 확률이 가장 높은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결과적으로는 이 AGI라고 하는 인간 수준의 지능, 인간을 넘어서는 수준의 지능을 달성한다라고 했을 때는 인공지능이 아직까지 갈 길이 너무나도 먼 상황에서,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쪽에 이 메모리 반도체 아직까지도 풍부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시면 되고, 바로 이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쪽에서는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뭐 만들 수가 있겠지만은, 자, 무엇보다도 어떤 것이 여러분들 바로 이 HBM에 대한 부분은 따라잡기가 지금 당장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선반영의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좀 급락이 연출되고 있는 시장인데, 자, 그런 부분은 D램과 낸드 플래시 쪽에서 있었던 내용의 이슈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오늘 만약에 종가 베팅을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인 물량만 들어가 주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차적인 물량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일 추가적으로 하락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요, 다짜고짜 들어가신다라기보다는, 장 초반에 들어가신다라기보다는 넥스트레이드 시간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9시부터 정규장이 시작되는 구간에서 10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이 낙폭이 진정되는 흐름을 많이 보여줬었던 최근의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10시 기준으로 우리가 이 낙폭이 멈추는 것을 토대로 평균 단가를 이 언더로 좀 낮춰놓고 나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도 무작정 더 올라간다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접근하신다기보다는 여기서 저항에 막힐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틀 연속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은데 좀 캔들을 잘못 그렸는데 아무튼 시간에 180만원 전까지 해서 튀어서 올라올 확률이 아무래도 높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이 SK 하이닉스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께는 특히나요 매도 타점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자, 앞전에 사실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6월 23일날 이렇게 장대 연봉이 떨어졌었던 날에 마이너스 13% 가까이 하락을 진행을 했었던 요 날에 영상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매도에 대한 부분 분명히도 말씀드렸었던 SK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대체 언제 그런 영상을 촬영했다라는 거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보시다시피 6월 23일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분명하게도 이 매도에 대한 부분 짚어봐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11% 정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때 매도하실 게 아니라 캔들까지 그려드리면서 리테스트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반발 매수세를 이용해서 살려준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을 극도로 줄이시는 것을 먼저 추천드려 볼 수가 라고 되어 있는 자막이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이렇게 매도에 대한 부분 짚어봐 드렸었던 하이닉스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단 1차적인 매수는 오늘 종가까지 지켜보면서 안내를 드릴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내일까지 추가적으로 낙폭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서 2차적인 매수 마찬가지로 들어갈 수가 있으면서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이 매도에 대한 부분까지도 안내를 드려볼 바로 이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전에도 보시다시피 6월 25일 날 하이닉스 296만 6천원 부근에서 매도에 대한 부분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7605-8354번으로 하이닉스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이 하이닉스 특히나 이 평균 단가 지금 예를 들면은 250만원 구간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다가 250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비중 같은 경우에도 50% 정도 들고 있다, 아니면은 100% 다 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평단 비중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이닉스 타점 안내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구독 버튼은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도움 많이 받아오시면은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으로 이 채널 통해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7605-8354번으로 하이닉스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뒤에다가는 평균 단가 그러면서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평단 비중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타점 안내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하이닉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의 흐름에서 이 로봇 종목들이 굉장히 수상하게 지금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장이 다시 한번 급반등을 보여주는 케이스에서는 로봇 종목들 굉장히 세게 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좀 선물로 준비를 해왔냐면, 자,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026년 하반기 텐베거 예상 후보주로 해서 이번 종목을 지금 준비를 해봤고요. 자, 우리가 이 피지컬 AI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삼성전자와의 빅이슈가 터지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줬었던 만큼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이미 공급초로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2천억 원대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번 종목 잡아가야만 되는 이유가 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대통령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삼각죽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 대도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바로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이 로봇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종목이 이 로봇 쪽으로 해서 대기업의 고객사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이 미래 먹거리에 11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첨단 로봇 M&A를 추진하기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가 삼성전자가 노릴 수 있을 만한 이 종목군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서칭을 하던 와중에 이번 종목을 발견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려 바로 이 17,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97만원 선까지 올라가는 거의 56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그 배경 자체가 삼성 쪽에 인수가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는 말씀인데,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LG전자 쪽으로 엮였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LG가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이 대주주 지분을 확보를 함으로써 엄청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500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대략 49만원까지 9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가져온 종목이 여러분들 이 로보티즈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50배, 90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이 엄청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이번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이렇게 엄청난 상승세를 만들어내봐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연출시켜줬었는데, 자, 여기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뜨면서 결과적으로 이 고점 패턴이 떴었고, 자, 그런 와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감한 상태에서 하락이 진행됐었다라는 점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려주면서 바닥을 찍어놓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다시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견인을 해줬었고, 이때도 보시면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까지의 구간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집 과정을 거쳐주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상식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을 지금까지 상장된 이래로 거래하셨던 모든 분들께 이렇게 본전을 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렸었던 세력들이 고작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리고자 모든 분들께 본전을 드렸다라고 믿기는 좀 쉽지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가지는 의미는 클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사적 신고가를 이미 먹어놨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휴림로봇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잡아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전에 있었던 딱 이 역사적 신고가까지를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맞춰줬었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못 가나라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다시피 쭉 흘러내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봐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어봐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세력들 입장에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매물 소화 과정을 싹 다 맞춰나가면서 이전에 물리셨던 분들이 쏟아내는 물량을 꾸역꾸역 먹은 것 치고는 시세가 시원하게 난 흔적이 없는 그런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다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이번 종목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반도체 공정의 핵심적인 웨이퍼 이성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매출의 20%에 해당할 만큼의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5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업황이라든지 시황 같은 경우에도 매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풀스택 국산화를 강조를 했었던 만큼 이번 종목 충분히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2천억 원대의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막상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시원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여러분들께 바로 이 휴림로봇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SK하이닉스와 엮여있다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바로 SK하이닉스 인수 썰을 내보냈었던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인수가 진행이 안 됐지만은 이 세력이 철저하게 매집을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사가 엮여서 나올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으면서 매집이 이미 역사적인 신고가를 먹어놨었던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 종목을 좀 선정을 해왔고요. 자, 이번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010-7605-8354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모든 분들께 종목을 그냥 오픈을 했다가는 소위 말하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개미 털기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다 보니까 모든 분들께 오픈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010-7605-8354번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사실 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뭐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들도 정확하게 이런 구간에서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 자체가 있는데, 아니 당신이 도대체 언제 이때 매도 타점을 줬다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분명하게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죠.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자리다 보니까 우리가 중장기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공략해 들어가면 되는 구간이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구간임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대한광통신의 가격이 28,250원, 이 최고가를 찍었었던 31,500원이 나왔었던 5월 12일 날에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 이후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쭉 빠지게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매도에 대한 부분 어느 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6월 26일 날, 요 날에 딱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6월 27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반발 매수세인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매도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때 당시에 가격이 보시다시피 33만 9천원 영역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때 챙겨가셨던 분들 지금까지 마음고생하시는 일 상대적으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딱 이 타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낙폭에 대해서 여유롭게 대응할 수가 있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300만원을 찍고 빠질 것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290만원대에서의 매도까지 말씀드렸었던 영상이 바로 6월 23일 날 촬영했었던 SK 하이닉스 영상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 오르는 리테스트의 형태가 나타날 확률이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지금 자막에서도 보시다시피 살려준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극도로 줄이시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후로 하이닉스 엄청난 낙폭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챙겨가 보시자라고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계속 매도 타점에 대해서 잡아가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참고하고 있는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추세에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간 이후로, 자, 한 번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다가 바로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해서 챙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타점이 또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 구간도 이렇게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때 당시도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라고 나왔었으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챙겨가는 것은 없었던 상황인데, 자, 그 이후로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챙겨갈 수 있도록 단타 관점에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만한 구간을 명백하게도 짚어봐드리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번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300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 부근까지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매도 신호가 이렇게 포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건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이렇게 짚어봐드리고 있는 그런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 타점 잡아서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렵다, 매번 유튜브 보고 대응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605-8354번으로 지표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 지표까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타점과 더불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하이닉스의 타점이 궁금하면서 지표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닉스에다가 같이 이 지표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다가 지표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대한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지표까지 우리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고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한번 하이닉스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최근에 하이닉스가 이 구간에서 잘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다가 이탈을 또 했어요. 사실 굉장히 좋지가 않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락을 할 거면 그냥 순식간에 통과해버리는 게 훨씬 낫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그 구간대의 매물대는 공백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이 분봉상 지켜보시면요, 이렇게 급락 지금 뭐 차트에다가 누가 장난쳤는데 요거 그냥 빼놓고 여기 보시다시피 거래량도 거의 없죠. 보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파락한 상태에서 하락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 구간이 뭐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매물대 공백이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거래량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는 매물대 공백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 있어서 지지를 최근에 만들어 줬었던 것이 오히려
도구로 작용할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매물대를 두텁게 쌓아놓은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세가 연출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아무래도 가로막힐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인데, 자, 지금 구간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 자체가 이 횡보 과정을 거쳐주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이유가, 자, 결과적으로 여기서 물리신 분들을 단 한 번에 이렇게 살려줄 만한 이 외국인들 수급을 기대해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국내 메이저 증권사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끌어올릴 것도 아니고, 자, 결과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절대로 뭉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빠졌을 때는 여기서 바닥 다 줬었는데 하면서 이 매수세 유입되는 반발 매수세 유입될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는 차익 실현. 이런 식의 장세가 지금 반복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자,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 박스권 내에서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이 윗단에서 물려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튀어서 올라오는데 다시 한번 빠지고, 튀어서 올라오는데 다시 한번 빠지고로 반복한다고 했을 때는 이거 진짜 나중에 갔을 때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이 추가적인 매수 타점 잘 잡아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단가가 확 낮아지는데,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막 약 올리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라고 하면서 매도세를 쏟아낸다고 했을 때는요, 여기서 물려 계셨던 분들이 여기서 물타기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평균 단가가 확 낮아지면서 이 위에 대에 있는 매물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벼워질 수 있는 매물대의 희석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다. 자, 우리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매물대 희석되고 나서 이 횡보 과정을 거쳐주고 나서 가벼워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줄 확률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 단기적으로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의 박스권 횡보 과정에서의 단기적인 대응을 이어나가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 어쨌든 간에 가격 메리트가 충분한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박스권 만들어주는 걸 지켜보면서 일단 모아갈 수 있는 기회의 매수 타점으로 우리가 삼아갈 수 있되, 다시 한번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까지 넘어갈 수 있을지 여부 지켜보면서 대응 좀 타점 안내를 드릴 건데, 7605-8354번으로 하이닉스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뒤에 나가는 평균 단가, 예를 들면은 200만원 구간에서 물려있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0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비중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 정도 들고 있다, 아니면은 뭐 100% 정도 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평단 비중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이닉스 타점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하이닉스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앞으로도 이 하이닉스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